네, 240과 60만 알아도 여러분의 계좌가 조금은 다행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3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금 국내장을 보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240에서 두드기 맞았죠. 하단에서는 2399, 그러니까 녹색 캔들에서부터 240까지 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다시 두드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드겨 맞았을 때 어디가 지지가 되고 있냐면 이미 지난주에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그 60선에서 지지가 돼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또 올라가도 그냥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또다시 분봉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아야 된다. 결론, 어떤 말씀을 한 줄 요약하고 싶으냐면 지금 장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말장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너튜브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빅픽처의 그림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받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240에서 두드려 맞는다? 그럼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 시가총액이 줄어들 때 일부 개별성 종목군단들도 일부 고점돼서 낙폭이 심한 종목군이 제법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하락하는 장이 주가가 2399에서 쭉 올라가서 241선에서 얘가 두드려 맞았죠. 하지만 이 하락장을 이기면서 움직이는 스타일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 수혜성 종목군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수혜성 종목군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을 움직이는 7공주의 대표적인 종목군단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 관련된 종목이면 LNG, 시베리아 개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또 그다음에 트럼프 때문에 유럽이 요새 주가가, 특히 독일 주가가 굉장히 화끈하거든요. 왜일까요? 방산 부분에 대한 지출, 자본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보면 트럼프 수혜성 종목이고, 국내장으로 봤을 때는 K조선, 역시 이것이 트럼프의 수혜성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던 70 종목군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중국 수혜성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이 굉장히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도 다른 종목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견고한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수혜주, KBT도 좀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K엔터 종목군단들도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철강 관련 종목군들, 물론 트럼프 수혜주에도 포함되지만은 철강 관련된 감산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 철강 종목군들, 그렇죠. 또 반덤핑 문제와 연결돼서도 이들 종목이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고, 중국의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도 일부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화학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240에서 두드렸던 것을 60선에서 얘를 받쳐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팩트체커와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 종목을 봐야 될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하나 오늘 독특한 회심의 일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물론 뒤에 가서 제롬팔의 등장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의 기대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바로 트럼프 풋에 와 있다. 트럼프 풋 과연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에 팩트체크와 그다음에 여기에 저의 뇌피셜을 포함해서 과연 트럼프 풋은 없을까? 안 있을까?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시장 한번 보시죠. 자, 얘 흐름을 잘 알아야 내가 줬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시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가 바로 2399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웬만한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40선 근처에서 주가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꽤 가파르게 빠졌죠. 그러니까
종목군단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밀려내려간 종목군이 꽤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장대음봉 맞고 밑으로 훅 빠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240은 두대 맞았는데 가까이 있는 걸 보면 어디서 지지가 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죠. 지난번에 그려졌던 요 그림, 요 61선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데 또 역으로 여기 20선에선 얘가 저항을 받으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흐름이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 아주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매매할 때 자꾸만 혼선이 생겨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정상적인 부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가 내려가면 떠야 되고 올라가면 들이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가보시죠. 맨 뒤에 지난주에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나갔던 것이 바로 요 두 가지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가는 사이클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도 지금 보지 못했어도 지금 경험한 것이 다음에 와서 얘가 내려가면 내가 60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얘가 올라가면 나는 위에서 매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밑에서 내려갈 때는 계속 얘기한 게 사야 된다는 걸 강조드렸고 올라갈 때는 일부 매도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 그림 보시죠. 이게 위에서 내려갔을 때 중요한 거 1번 5일선이 외봉이죠. 2번 이거 내려가봤자 5일과 20일이 중박이거든요. 3번 그럴 때 얘는 어디서 뜨냐면 여기서 뜹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그려야 됐던 거죠. 지난주에 바로 여기다가 꼬랑지를 달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만약에 얘가 어떤 돌발적인 악재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밑에 마지노선 라인은 이렇게 놓고 간다. 얘는 그냥은 못 빠진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할 때도 이렇게 파동, N자형 파동을 주듯이 내가 때 이렇게 쭉 못 빠집니다. 항상 상승장에서는 N자형 상승 파동을 주고 하락할 때는 하락형 역N자형 파동을 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와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올라갈 때 여기 60과 240이 대들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땐 여기서 한 번씩은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60선이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은 바로 여 일봉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그럼 왜 올라갈 때는 얘는 왜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두드려 맞습니까? 그건 바로 약간 분봉이죠. 이게 30분봉인데 제가 이 내용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토요일 날 이렇게 굳고쳐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10시 반에 디테일 방송에서 혹은 월, 화, 수, 목, 금 여기 중간에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미 이 앞에 주가가 위에서 내려갈 때 그냥 안 빠졌죠. 여기 5일선이 밑으로 훅 뻗어내갈 때 여기 그림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빠졌습니까? 바로 이 빨간 선. 여기 일봉의 5일 평균선은 30분봉에서 60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그러면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럼 1시간짜리는 6개잖아요. 얘가 30분봉으로 치면 얘가 12개잖아요. 그러니까 5일 평선은 이게 곱하기 5를 해버리면 30분봉에 60평선하고 궤적이 비슷합니다. 이게 러프하게 잡은 거거든요. 3시간, 3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검정색 이 5일 평선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일선을 깨고 내갈 때 어떻게 깨는지 보시죠. 얘를 깨고 내갈 때 작은 거 2개, 20이 하나, 둘, 쌍보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 수압, 두 수압 이렇게 보고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내려면 여긴 뜨겠구나 해서 여기서 매수 받쳤는데 왜 올라갈 땐 조심했어야 되냐면 이게 위로 올라가봤자 보시다시피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차피 올라가다 두드려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30분 얘기했는데 얘가 위에서 또 1, 2로 꺾어듯이 이놈이 이게 여기 61선이었잖아요. 60일 평균선에서 올라갔는데 이게 외바닥에 올라갔다 제낀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입니다. 자, 먼저 뒤에 가서도 한번 시간 되면 정리하겠지만 이쪽과 이쪽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면 코스닥도 얘가 밑에서 들어줬었죠. 근데 이쪽 코스피는 올라가다가 여기를 안 깼죠. 이게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가 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이쪽 코스닥은 이게 쌍보로 꺾어줬듯이 쌍바도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줬다가 내려갈 때 여기를 깼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반동을 줬고 야간 선물이 올라갔고 다음 주에 주가 올라갈 때
여지 코스닥이 올라갈 때 또 매물을 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내가 일정 부분은 매도로 해서 내가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것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달라. 이쪽은 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쌍으로 꺾어져 내려갔듯이 이게 많이 올라갈 때 이렇게 주가가 N장 패턴으로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의 상대 강도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디테일 방송으로 제가 10시 반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론, 지금 이 장이 흐름이 작년 10월 달에 폭락을 줬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낙폭 과대, 과매도 지역이니까 주가가 떠야 된다 해서 떴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이 미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이죠.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매도일 때는 상승장과 하락일 때 포인트가 다르다. 하락장 기조였을 때는, 즉 월봉이 꺾어주는 하락장 기조였을 때는 녹색 캔들이 과매도 지역이고, 미국처럼 아직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상승 기조장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마틴 구간에 들어오면은 얘가 주가가 떠야 되는데, 그 마틴 구간 중에서도 특히 지금 240에서 얘가 혼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2399에서 240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올라가더라도 자율적인 반등의 범위에서 두들겨 맞았다가 다시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것은 길게 보면 패턴 만들기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 힘을 더해주려면 미국 시장이 힘을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죠. 특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군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빌미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바로 브로드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브로드컴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주말장에서 선 반영되면서 일부 반도체 종목이 올라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브로드컴은 엔비디아하고 쌍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엔비디아는 기성복 중에서 우리가 명품 메이커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아시다시피 주문형 ASIC 반도체 쪽에서 역시 명품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은 올라갈 때 주변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8% 올라갔다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달랐을 텐데, 브로드컴의 8%는 그보다 좀 덜 미친다는 점에서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오늘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서 중요한 건 있었죠. AI, 야 이거 돈 되는 거 맞아? 이거 이제 투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줬죠. 한마디로 하면 AI 아직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좋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 건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60선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고 얘가 제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키포인트는 코스닥이 얘는 올라가더라도 뇌바닥이가 올라갈 때 또다시 두드맞아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얘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점이 지금은 높여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이런 얘기 드렸어요. 지수가 내려가는데 이게 만약에 240선부터 주가가 내려갈 때 보면 그냥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240선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60선까지는 밑에 뭐 버틸 뭐가 없어요. 기대를 언덕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형주도 빠지고 중송 테마주도 동반해서 투매식으로 주가가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게 밑에서 60선이고 뭐 주변에 매수가 있어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테마주가 움직이기 딱 좋다는 거죠. 다시요. 이 장이 만약에 종합이 날아가는 장이면 오히려 우리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주력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기관이나 물건이 좋아하는 초대형 순종목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별볼일 없는 장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장은 올라갈 때는 위에서 막아놓는 데가 있는데 역으로 내려갈 때는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또 내려가도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하단에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가 움직이긴 딱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 연초 대비 주가 상승한 종목을 대략 적어보면 여기 종목을 쭉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돌려서 천천히 보시고요. 한번 색깔 한번 보시죠.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엔터주, 그죠?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뭐 로봇주, 재건주, 조선주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갔죠. 여기 이걸 왜 써놨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서는 지금 장은 여전히 어떤 한 군데 종목군이 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는데 한편에서는 걔가 두드려 맞을 때마다 또 다른 종목군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로봇주, 그다음에 유리기판주, 일부 반도체 종목군단들,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종목군단들, 철강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밑에서부터는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들 종목 각각이 다 내려갈 때 매수의 종목으로 작용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강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올해 주도주가 뭐지 그럴 때 결국 주도주는 이제 벌써 3개월이잖아요. 이게 벌써 1월달, 2월달, 3개월달 되면은 여기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받지만 이들 종목의 테마를 중심에서 가다 서다 가다 서다라면서 여기서 대박을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좀 더 짧게 끊어서 얘는 지금 연간 올라갔던 종목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번 달에는 주가가 뭐가 강하지? 3월달 것만 따로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군들 이게 딱 보시면은 철강 관련된 종목이 강하죠. 딱 오죠. 그죠?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주가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난데없이 우리가 못 봤던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방산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709주 종목군단들이 있는데 얘를 약물에서 나눠버리면 뭐가 될까? 결국은 트럼프 수혜성 종목군들 뭐 LNG 가스 개발이다 뭐다 해서 관련된 종목군단들 중심으로 해서 뭐 강간주들 뭐 이런 것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관련된 종목군들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군단들 그다음에 중국이 결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뭐 두 팔을 걷어 올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관련된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큰 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께 일부러 예시를 들어서 얘를 갖고 왔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빅픽처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크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먼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3월달에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지 뭐 현대 제철이라든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산 후판 부분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국내 철강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고 또 중국 자체도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구조 조정을 일으킨다니까 이들 종목군이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파워 60이라고 그래요. 6005에서 5가 상방 이렇게 5가 상방으로 움직이는 요 스타일로 얘가 5 상방 이런 패턴이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철강 세타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알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다 해갖고 이게 뭐 규모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경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약간 그런 테마를 중심해서 여기 보시면 화성 밸브도 있고 여기 또 특히 넥스틸이 좀 주가가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다음에 역시 가스 관련돼서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군들도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테마 군단으로 얘가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선업은 진짜 영원한 오빠죠. 초창기에 여러분께 저희가 봤던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 수강생하고 이 HD 한국조선해양은 한 1년 전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갖고 왔던 종목인데 여기에 이 하나오션 근데 이거는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필리 조선소의 인수 문제도 인수 문제인데 주가 올라갈 때면 독특한 패턴을 준다는 거죠. 여기 예전에 엔비디아가 $500였을 때 어나더레벨 기억하시죠? 이게 $1,5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보통 퍼펙트 패턴 나오면 5파동까지 간다는 점에서 얘들은 영원한 오빠가 될 가능성이 현재선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한 번씩은 줬다가 하지만 퍼펙트 패턴은
240선 위에서 60 이렇게 N자형 모습을 주고 6선 위에서 20 이렇게 N자형 줬을 때 요걸 우리가 꼭 알아놓으시죠. 이거는 주가가 아주 대두되는 모습을 줄 때 올라가는 퍼펙트 패턴. 그래서 조선주 또 조선 이런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얘들은 계속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한국 항공우주도 모델에서 지금 위로 날아가죠. 지금 방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역설적으로 하면 트럼프가 야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 예전에 GDP 2%까지도 너희가 이쪽에 방산 쪽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유럽이 콧방귀도 안 꼈죠. 사실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제가 이게 트럼프가 치근하는 것이 뭐 맞다 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럽의 입장을 보면 그동안에는 미국의 보호 아래 한 40년 동안은 진짜 트럼프의 표현대로 무임승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가 이제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 예전에는 우리가 1945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눈 것이 어떤 나라냐를 나누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니라 가장 강한 미국이 나누는 기준은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국가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는 국가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입장을 보면 유럽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세금을 뺏어먹는 쪽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러시아 이쪽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을 보면서 얘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 그죠? 현대로템은 뭐 이미 우리가 봤던 종목이와 하나시스템, 하나 이런 것들도 이런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강하지? 그 뭐가 강하지에서 그 강한 종목군단들이 누르줄 때 배팅을 쏘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뭐가 약하지? 내가 미리 잡을래? 이게 아니라 이건 세력들이 몫이고요. 뭐가 강하지? 그러니까 약한 종목군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줘갖고 강한 종목군이 내려갈 때 잡는 이런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요즘에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좀 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종목은 올라가는데 여기 SM도 약간 위에서 조준받고 있고 뭐 JYP도 그렇고 좀 약간 흔들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한일령 해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중국에서 상영이 되네.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미 K뷰티 중에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일부 종목군에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K뷰티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판도는 7공주가 올라가면서 양분에서 보면 트럼프 수혜주가 뭐지? 중국 관련된 수혜주가 뭐지? 이렇게 쌍라이트를 키면서 지금 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종목을 묶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영화는 오빠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또 기타 이것 봐라. 안 움직였던 롯데케미칼 이거 올라오네. 그다음에 그동안 쉬었던 삼양식품 올라가면서 못 갔던 농심이 과거에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를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올라가네. 그러면서 역시 제약바 종목들도 일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지금의 시장은 다시 한번 종합과 연결시키면 종합이 위에서부터 240점부터 빠지듯이 훅 빠져버리면 동반 내려가 버리는데 내려갈 땐 자동으로 자율락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아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국내장이 2399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처럼 확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게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과매도 구간이 지났을 때는 누가 받쳐야 되냐면 미국이 받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미국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 구간이죠. 얘가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얘가 장대볼 맞은 여기서부터 위에 매드 올킬 차트가 나오면서 얘가 주가가 쭉 밑으로 빠져나갔죠. 대신 요건 지금 제가 한 새벽 2시 정도에 캡처한 건데 요게 조금 아래 꼬리 달면서 조금 움직여줬죠. 얘가 지금 어디가 관건이냐면 요 240원에서 얘가 신교를 하고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느냐. 그다음에 아까 트럼프 풋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 앞에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딴 데보다도 좀 많이 빠지고 최악의 한 주냐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주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20이 외국의 영역권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지나고 보면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는 체크해야 되냐면 이게 쌍봉의 영역이 될 때 여기는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시면 여기는 어떠세요? 외봉이었죠. 이건 결국 매수 찬스였던 거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이게 외봉이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외봉이면 매수 찬스인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게 쌍보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수강생하고 처음으로 여기서 뭘 했냐면 미국 인버스를 처음으로 잡아줬어요. 여러분들 하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영원한 꼭지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동감하는데 얘가 영원한 꼭지는 없어도 왜냐 우상향하니까 얘가 올라갈 때 66 플러스 알파 10년, 조정은 13개월 이렇게 가니까 길게 보면 미국처럼 우상향한 건 없는데 중간 꼭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간 꼭지가 있을 때 너 혹시 중간 꼭지 아냐? 라고 할 때 항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20선 쌍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리고 인버스까지 해줘도 이게 내려갈 때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항상 미국도 이 선이 쌍봉 정도 줬을 때는 내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셔야 된다. 그럼 자, 너 왜 이렇게 빠졌니? 그럴 때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물론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점점 둔화되는 조짐을 주고 있는데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경기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 오늘 제롬 팔의 등장에 왜 시세가 환호했을까요? 제롬 팔의 멘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였었냐면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건실하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미국 경기가 흔들거리는 거 아니야? 특히 트럼프의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얘가 힘든 거 아니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치펀드의 CEO는 이런 발언을 했죠. 나 이번에 트럼프 찍었어.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바보 같은 관세를 이렇게 많이 관세 정책을 들고 날지 몰라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트럼프를 찍은 걸 후회하는 기사가 나온 거 아마 이런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패드도 제롬 파일이나 이 패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주지? 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정을 받을 만한 20선 쌍봉에 놓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가장 화두는 지금 경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프라이머리 킬 때가 있어요. 그럼 얘가 경제다라는 것을 한 장의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뭡니까? 보통 우리가 16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게 얼마 전까지 5%를 향해서 갔을 때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역으로 주가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금리는 혼자 오지 않는다. 반드시 옆에다 짝꿍을 경기를 끌고 온다 그랬죠. 이 16만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때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은 10몇만기 국채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얘가 내려가고 있다.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좋은 얘기지만 이게 끌고 내려가는 이 원인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얘가 더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못해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더 대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미국의 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게 금리가 내릴 때 중요한 것은 경기가 나빠진 것보다 금리를 내리는 것이 우선해야지.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것도 역시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2000년대, 2001년도에 미국 금리가 6.5에서 1%로 그린스포장 때 금리를 엄청 내렸거든요. 금리가 내려오는데 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빠졌죠. 밑에 여기 지금 보시면 금리의 부분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금리를 내리는데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금리를 내리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경기입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5.25 여기 5.25에서 또다시 역시 금리 내리죠. 근데 주가는 빠지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2008년도 리먼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세력자의 무료 온도를 보고 금리와 경기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약간 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관세를 때리고 관세 정책은 우리가 관세 정책 그러면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
때에 이때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대공황으로 빠졌던 데가 자꾸만 기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10시 30분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내리는데 주가 왜 안 올라가느냐? 바로 경제와 연결돼 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는 금리가 여기 보시면 오히려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는 금리 올리면서 주가가 확 빠졌다가 2016년도 12월 달부터는 주가가 안 빠집니다. 더군다나 2017년도, 2018년도에 트럼프 재직 일기 때였거든요. 이때 금리를 막 1년에 3번 올리고 4번 올려도 주가 올라가는 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감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괜찮을 거야. 미국의 기업체들이 실질 괜찮을 거야. 금리를 올려도 거꾸로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시장은 지금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앞으로 금리를 3번 정도 내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반영되고 있어? 아니, 미국은 경기가 나쁜데 반영되고 있어 할 때 지금 여태까지 지금 미국의 시장의 모습은 경기가 나쁜데 반영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그 나라의 돈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유로권은 금리를 내리면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유로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고 유로화가 강세 현상을 보인다? 왜 그럴까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강력하게 자본을 투여해갖고 방산이몬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데에서 사람이 화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은 미국에서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쪽으로 특히 유럽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시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요번에 보면 하나 놀라운 데이터가 나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GDP 나우에서 요번에 미국의 1분기 이 성장률을 했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2.4입니다. 이게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 보시면 2.3이었는데 1분기의 GDP 성장률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이거 미국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의 주가 한번 보시죠. 독일 주가 합니다. 이게 독일은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다음 밑에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약간 막혀있긴 하지만 프랑스도 위로 올라가면서 유럽의 주가는 굉장히 탄력도 있게 움직이고 역으로 미국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야,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 푸시 나오는 거 아니야? 요 상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면 미 재무장관이 뭐라 하냐면 주시장의 방어를 기대하면서 트럼프 푸시를 기대하는데 트럼프 푸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근데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줄이 쭉 있는데 여기 빨간 글자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다 해서 제가 기사에서 빨간 글자를 뽑아온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전면적인 관세 정책과 맞물려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는 것과 관련돼서 미국 주식시장을 보좌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트럼프가.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본다면 트럼프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기 대통령 때 2기 대통령 끝나고 대선 선거운동할 때 뭐라 그러냐. 나 때문에 미국 주가가 강했어 라고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이 트럼프인데 나는 얘를 안 보고 있다? 최근에 관세 정책을 약간 뒤집으면서 혹시 주시장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난 안 보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마디로 뻥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시장과 그러니까 월가와 경제는 정부 지출에 정부가 억지 충양식으로 꼴리는 정부 지출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결국은 디톡스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일단 독을 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부양을 하더라도 이 독을 빼고 난 다음에
정부의 주출이니 뭐니 도찐이 뭐니 해서 독을 빼고 낸 다음에 나는 여기를 살릴 거라는 의지가 여기 분명히 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베스 장관은 트럼프의 교육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관세는 일례적인 가격 조절. 이게 똑같이 누가 했냐면 베센트뿐만 아니라 제롬 파웰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세가 전체 시장 자체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 이어질 수 있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풋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용이 약간 둔화되는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2월 중에서 신규 고용이 15만 1,000명. 근데 지금 실업률은 4.1. 다우가 예측했던 것보다 요게 못 미치는 모습을 주었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종합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의 내 피셜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을 안 보고 있다? 결론. 거짓말쟁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뭘 받으느냐? 3,712. 그게 뭘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가 뭘까요?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이 뭐죠? 바로 미국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미국 주가가 살짝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거의 당첨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인된 순간 주가는 갭상승을 줬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 이 지수가 얼마였느냐? 이 지수가 3,712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얘가 이 아래로 빠져버리면 트럼프가 과연 나중에 퇴임할 때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기 그 바로 직전의 주가인 3,712보다 내려가서 끝나는 거를 트럼프라는 사람이 용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용인 못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트럼프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인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베센트가 트럼프 풋은 없다? 트럼프 풋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때 어느 라인을 정해놓고 이 이하로 나갈 때는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트럼프 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디톡스, 독을 빼기 바쁘다. 좁아진 때에 그 때를 베낀다는 거예요. 정부 지출 중심으로 한 그 때를 베끼고 필요 없는 인력을 줄이면서 그 때를 뱉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는 거지 앞으로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건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면 미국은 반드시 어떤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기 트럼프 그 부분과 연결돼서 톰리 말해봤다면 톰리는 지금 3월부터 5월 요 사이에는 주가가 15% 정도 상승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쌍봉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장이 있다는 거죠. 이때 5일선 쌍바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 이벤트 뭐 CPI, PPI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대응 전략. 얘는 내려가도 떠야 된다. 대신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각도 가풍이 나갔으면 올라갈 때는 한 번 두드려 맞는 것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6공에서 내려가서 위로 떴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약간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느낌 없으세요? 왠지 미국이 조정받아도 국내장이 강하다는 느낌 없으세요? 왜? 내려갈 땐 걱정할 거 없는 과매도 국면이고 그다음에 얘는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월 동안 계속 패턴 만들기를 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졌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현재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갈 때 상방의 모습을 주는지 저점을 깨는지는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는 겁먹지 말고 역시 내려갈 때는 모아가자. 테마주별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모아가자. 대신 얘는 쭉쭉 뻗어오는 장이 아니라 종목군별로 회전하는 거니까 일부는 올라갈 때 줬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일부 테마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